덕후들의 고막 친구 덕보드 차트 46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고막 친구. 네, 고막 친구 덕보드 차트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4명이서 또 모여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머리숱이 많은 덕후 수북입니다. 네,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헨입니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라싸입니다. 네. 매일 뭘 만들어 와. 제가 제일 민감한 거 아니에요? 저 알레르기도 있는데. 알레르기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잖아요, 사실.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졌으니까 알레르기. 알러지 맞네 그러면. 아픈 사람들이 많네요. 양옆에 두 분의 환자들을 두고. 저희 지난번에는 에일리형 방송을 했었는데 네. 지난번 방송 어떠셨는지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뭐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이 할 얘기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에일리언 방송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앞에 편은 좀 사죄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방송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3번 정도 계속 들어봤거든요. 일단 가장 크게 많이 틀리시는 분이 꾸봉님이 에어리언과 에얼리언을 섞어가면서 저한테 약간 동화되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 근데 저도 어릴 때 에어리언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니, 댓글 소개 그냥 바로 넘어가시죠. 네. 저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래송님께서 에일리언 편이라니 하면서 놀라셨는데 저희가 이제 슈로데나 건담 같은 컨텐츠를 즐겨드렸는데 에어리언까지 해주신다니 너무 좋네요라고 해주셨네요. 지금 또 에어리언. 또 에어리언이라고 했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댓글 읽는 사람 바꾸자. 엄청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죠? 윤서지우 빠더님께서도 에일리언이라니 너무 좋아서 듣기 전에 남기셨는데 듣고 나서는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좀 잘할 걸. 구독 취소를 누르셨을지 몰라요. 또 실망의 연속이네. 윤낙항님께서도 에일리언은 저희 어머니가 너무 광팬이라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아무 말 대잔치라 점점점. 어머님이 미술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소품 디자인 보면 멋있고 인상적이라고 하셨는 거 보니까 센스가 엄청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에이스님이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7호선 죽돌이님께서는 에일리언 편 재밌었다고 해주시는데요. 시고니 이보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네요. 근데 시고니 이보 되게 까탈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거 보면 조건이 막 달려 있네. 그러니까. 근데 뭐 탑스타면 그 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편부터 이런 조건을 걸었다 하는 거 보면 1편 끝나고 1편에 확 떴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여배우가 좀 기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크 엔젤님께서는 또 엄청난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 대본보다 한 2배 정도 긴 것 같은데. 저희 대본엔 아무 말만 써 있어요. 그 과학적인 부분을 많이 짚어주셨고요. 수봉님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요. 솔라 세일이나 중력에 관련된 부분을 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시크엔젤님 댓글에 보면은 그 안에 내부에 중력을 발생하는 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못했는데 1편에 가만히 보면은 우주선 조종석을 밖에서 비추는 앵글이 나와요. 그게 만약에 중력을 만들고 있었으면 이게 회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원통으로. 근데 보면 그냥 딱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원심력이 아닌 다른 중력 방식으로 뭔가로 중력을 만들지 않을까. 우주여행 할 정도 되면 뭐라도 있겠죠. 그렇죠. 뭐라도 있겠죠. 다 극복했을 거예요. 공돌이들이 다 했을 겁니다. 뭐 대충 넘어가기로 하고요. 또 시게엔젤님께서 또 다른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한 아무 말 베스트를 정리해 주셨네요. 이거 들으면서 쓰시는 건지 정말 잘 정리하셨어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이소연 씨 얘기하려고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은 이소연 씨 얘기하려고 가져온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에일리언은 완벽한 생물 삐리삐리 그러니까 정리는 다 해주셨어요. 엄마는 킨이고 시곤 이브는 할머니잖아요. 이런 거. 그래도 우승자도 정해주셨어요. 햇님이라고.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우승했군요. 아무 말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따옥수님께서도 햇님의 에어리언 잘 들었다고 해주셨고요. 아무 말 대잔치 재밌었다고 하시네요. 이분은 저희 방송 내용보다는 그냥 개드립을 좋아하는 거네요. 윤서지 오빠님 댓글 달아주시긴 했네요.
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아 주셨는데 1, 2, 3편, 4편까지를 한번 하나씩 꼽아 주셨는데 저희도 이런 식으로 했어야 정상적인 장면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 그거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저희 뭐 예, 시간 많은데. 2편, 3편 특집 뭐 이런 그때 빠진 그 친구들을 추억하며 뭐 이러면서 예 그리고 시겐젤님은 또 커버넌트 편 안 보셔가지고 저희 후반부 편을 안 들으신 것 같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은 좀 죄송하긴 하네요. 너무 최신 영화라. 그렇죠. 예, 저희 너무 빨리 봤어요. 네. 예, 저희가 너무 그 최신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덕보도 자칫답지 않게 네. 진짜 답지 않게 답지 않게 갑자기 최소 15년 이상 된 컨텐츠를 다룬 것 같아요. 우리 저희가 최소 15년. 일주일 정도 된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났네요. 네. 연락학님께서는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데이빗이 창조도도 죽는군요라고 말했던 장면이 가장 소름 돋았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월터 간담 중독되셨다고 하는데 일상생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터 건답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리죠. 예, 그리고 7호선 죽돌이님께서는 이제 다음 편이 이제 커버넌트 다음 편이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 중간 이야기가 될 거라고 하시네요. 그럼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이미 그러게요. 결론 지어진 얘기를 네. 영화로 다시 만들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그죠? 사실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그냥 같다는 생각이 비주얼 들었어요. 위주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결론이 그냥 그 정해져 중간 과정이 되게 쇼킹한 내용을 많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엘리자베스 쇼의 해부도라든지 아 맞아 고어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판지리님께서도 이제 스포를 듣고도 까먹고 에일리언 커버넌트 재밌게 보셨다고 하네요. 젊은 친구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따옥스님께서도 두 번째 에피소드 잘 들었다고 해주시고 도공6 엔지니어서 다른 친구가 있었으면 팔만 떨어졌을 텐데 그죠? 아니, 그쵸. 목이 떨어졌네. 네. 야 진짜 도공 6 엔지니어 그거는 진짜 지난 아무말 방송 최고인 것 같아요. 무역과 SF로 합쳤죠. 아니 첫 편만 아무 말이 아니라 두 번째 편도 아무 말이었어요. 진짜. 그거랑 왜 이래 내 회장이 한마디 하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진짜 너무 어이없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진짜 예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댓글 달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아무 말로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셔서 참 황송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이거 엄청 걱정을 했어요. 제가 이 기대한다는 분들의 댓글을 보고 댓글을 달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했거든요. 네, 저희는 죄송스러웠어요. 예. 사실.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저희가 다 읽어봤고요. 이번 방송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뭐 근황 얘기 잠깐 해볼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철권이 와서 열심히 집에서 새 캐릭터로 연습을 하다가 수북님과 온라인상에서 만났는데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킹오파를 연습해야 되겠어요. 근데 고우키가 이 철권은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거에 고우키가 나오거든요. 스트리트 파이터에 예, 나오는 그쵸. 그 친구죠. 철권인데 장풍을 써요. 그리고 얘가 희한하게 다른 캐릭은 없는데 하단에 보면은 그 파워 게이지 같은 것도 있어요. 다 차면 필살기 나와요. 그 필살기 순옥살 같은 나가는 거 거죠. 쓰나? 그게 네 맞아요. 그거는 진짜요? 고급기를 위해서 따로 그 게이지가 밑에 있거든요. 그 두 칸 다 찌면 막 슈퍼 콤보도 나오고 막 수록살 이런 거 나가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오랜만이다. 3D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2D 캐릭터가 난입한 느낌이에요. 순옥살도 가드 블록이에요. 네, 가드 블릉이에요. 아, 점프해서 피해야 돼요. 아 진짜? 지금 무슨 제가 수북님 고우키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고우키가 좀 사기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아닌가 봐요. 뭐 그것도 파해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 시즌은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열심히 또 연습한 결과 수북님의 그 2군들 캐릭터들을 연속으로 한 6번 정도 이겼죠. 그 뒤로 저는 이제 철권을 다시는 수북님하고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최후의 승자는 접니다. 아니 왜냐면 저번 방송 하기 전에도 막 얘기했었는데 엄청 자신감에 넘쳐 있었거든요. 그쵸. 팬님이 뭐 저 정도는 뭐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햇님이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잔뜩 좀 약간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근데 저보다 잘하긴 해요. 근데 저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만약에 제 3자가 우리의 대전을 본다면 그냥 뭐 이제 웃기죠. 근데 왜냐면 수북님이 혼자 하시다가
온라인 대전 몇 번 하고 채권 팔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햇님하고 한 후로부터 판단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팬님 할만하다는 뜻이죠, 팬님이 사실. 자신감을 줬어요. 네,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니 그 패드로 커맨드 입력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수국님이. 그러게요. 패드로 하시잖아요. 네, 패드로 하시잖아요. 그 풍신이랑 이런 나락 같은 걸 되게 잘 써요.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더라고요. 난 절대 못 쓰겠던데 풍신 커맨드. 진짜 고수긴 고수예요 네. 진짜. 네. 아무튼 다시는 안 붙는 걸로 하고 제가 최후의 승자라는 거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북님 오늘 속고대제 영상 올려야 되는데 그러게요. 까불어서 죄송합니다. PSN 친구 해제할 거예요, 수분이. 나 초대학생 하지 마. 네. 그러면 두 분은 뭐 그렇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오랜만에 만화방을 갔거든요. 와이프랑. 근데 요새 만화방 되게 좋다던데. 진짜 와이프랑 시간과 공간의 방. 신기하다 진짜. 진짜 그 영화 보고 나서 잠깐 한 몇 시간 보고 집에 가자 이랬는데 8시간 동안 있었어요. 와, 뭐 근데- 봤어요? 저는 밀렸던 거 많이 봤어요. 빈란드사가 못 봤던 거랑 그거 진도가 아직도 많이 나와요? 나왔어요. 지금 그래요? 아직 농경이 아니고 이제 대항해 시대야 이제. 아 그래요? 저는 이 토마토 막 심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예. 그리고 뭐 신간들 나온 거 이제 하나씩 다 찾아보고 저 그래서 한 40권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통 만화방 가면 더 파이팅 쌓아놓고 시작하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끔찍하다 진짜 더 파이팅. 근데 만화방 주인이 꾸민 저로서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시 또 가고 싶네요. 네. 예. 만화방을 차리시는 게 어떠세요? 그러니까 만화방 그러게요. 주인이 꾸미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이북이 너무 많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평생 직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책 자체가 이제 실제 책 자체가 이제 한계가 좀 명확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만화 그 빵을 가는 거는 기존에 이제 만화책을 책으로 보던 그게 있어서 가는 거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냥 뭐 휴대폰으로 만화 보는 게 더 편할지도 그렇죠. 몰라요. 웹툰 같은 것들 그쵸. 많이 보니까. 근데 요즘은 또 되게 괜찮아진 것 같은 게 약간 데이트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담배도 못 피고 그렇게 된 지는 되게 네, 오래됐어요. 자리도 굉장히 막 이렇게 약간 찜질방 같이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워서 볼 수 있게. 누워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브 시설을 많이 갖춰놨어요. 뭐 고양이 카페처럼 고양이 여러 마리 키우는 가게도 있고 개 키우는 가게도 있고 좋네요. 뭐 오락기가 있는 가게도 있어요. 그냥 어. 오락하고 막 이런 데도 있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쉽게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덕질한 건 없고 결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조금 네. 바빠서. 거사를 치르셨죠 이제. 예, 그래도 가장 딱히 큰, 예. 딱히 이제 그거를 할 이렇게 덕질을 할 만한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준비할 때 정말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신경 쓸 부분이 많다. 뭐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네, 정신 없죠. 집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런 분이. 얘기를-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괜찮아요. 어차피 실명도 모르고 맞아. 뭐 나사님이 강남 한복판에 빌딩 하나 사셨다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데 뭐. 서장훈처럼 서장훈 이제 재산 1조인 거 알아요. 라사타워, 라사타워. 저희 이번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방송 제목은 역사 속 나비 효과 순위입니다. 와 조금 진지해졌네요 저희가. 네. 저희가 저번 너무- 방송에 너무 너무 아무 아무 말해서. 말이라서 네. 네, 이번에 그래서 완전 진지하게 역사 진짜 한 번도 안 네. 웃을 거예요 저희. 이미 웃었어. 네, 야 나 어떡하냐? 나 어떡하냐? 네 그렇습니다. 역사 속 나비 효과를 일으킨 사건들을 다루는 그런 이제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네, 뭐 간단하게 이제 나비 효과의 용어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나비의 날개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예, 뭐 기상 쪽에서 이제 나온 단어고요. 네. 뭐 자세한 설명은 네이버를 찾아 참조하시면 아니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영화도 네. 있었고 뭐. 워낙 유명한 용어라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사소한 변화가 이제 큰 네. 결과를 가져오는 게 이제 주로 메인인 얘기가 되겠죠. 그쵸. 저희 방송에서도. 네. 네.
네. 뭐 만약에 4차 슈로데에서 내가 슈퍼로봇이 마음에 들어서 슈퍼로봇만 계속 키우다가 이제 43화 영광의 낙일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아니, 기승전 슈로덴도 조금 아닌 것 아니,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죠. 예시가 좀 잘못된 그런 거지. 그 네이처 리퍼블릭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런 사건 같은 그렇죠. 거지. 그건 네. 정말 큰 네. 나비 효과죠. 아니요, 처음엔 그거 아니에요? 야구 삼성 선수의- 라이온스 네, 야구 라이온스 그 선수들이 앞에 또 있구나. 네. 맞다. 도박을 라이온스 했는데 도박이죠. 걸렸어. 도박이 역시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걸 알려준 큰 사건이었죠. 전설의 시작이죠.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어떤 건가요? 두 가지가 있죠. 네. 일단은 처음 시작한 사건이 결과와 얼마나 다른지가 좀 판가름되는 의외성 부분하고요. 네. 그다음 이게 참 마지막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하는 파급력 네.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어떤 역사 속 사건을 들고 나왔는지. 네, 저는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한나라 시절에 네. 한나라 무제 시절 사람이 네. 이제 장건이 했던 서역으로 간 여행입니다. 예, 저는 히틀러, 네. 예, 예술가로서의 꿈이 깨어진 사건을 나비 효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예, 저는 가이낙스 창립 배경이죠. 왕립 우주군이 실패가 그 영향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덕스럽다. 네, 저는 약간 좀 그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외식 문화의 네, 짬뽕에 대한 이제 황교익인 줄. 황교익 선생님이요. 네, 야, 아무 말 대잔치 될 것 같아. 아니 진지하게 준비해 오셨다면서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아니요, 진지하게 이것도- 이것 좀 우리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이제 음식 문화사잖아요. 아니 지금 네.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웃어버리면은 아, 예. 네, 우리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내가 들을 거예요. 이 철권 루저야. 네, 수봉님 사죄하셔야겠다. BSN 아이디 삭제할 거야. 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예, 먼저 혜님께서 히틀러에 네. 관련돼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다음 라사님께서 장건의 서방원정.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제가 왕립 우주군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수봉님께서 짬뽕에 대해서 아니 이름만 들어도 웃겨. 짬뽕이 뭐야 갑자기? 아, 진지한 방송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네. 웃음 없이 짬뽕을 웃음 없이 듣는 걸로. 정말 웃음기 없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저 완전 아니 짬뽕만요. 짬뽕 할 때만. 짬뽕만요? 짬뽕 할 네. 때만. 짬뽕만. 그럽시다. 절대 웃지 말고. 뭔 얘기만 해도 네. 네. 아, 예. 아, 예. 리액션 없이. 그렇구나. 네. 배경음악도 좀 진지한 거 그때 따라주고 역습을 차 뭐 이런 거. 빰빰빰빰 이러면서 네. 그러면 첫 번째 요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히틀러를 가져왔습니다. 히틀러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히틀러는 1889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일 히틀러는 사람이잖아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독일 군인이 된 거예요. 뭐야 이거 사람이잖아요. 원정 출산이에요? 네. 그 논정출산. 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수도 빈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네. 독일 군으로 편입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국가가 그럼 아니라. 오스트리아 사람이네 기본.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인이었는데 미군이 된 그런 느낌인 거죠. 케이스라고 보면 되죠. 너무 먼 나라는 아니긴 한데. 네, 네. 어차피 그쪽이 이제 유럽이 이제 국가들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군인 입대하는 것도 좀 자유롭긴 했나 봐요. 그것도 이름이 스티브 아니에요 혹시? 스티브는 아닌 걸로. 스티브 히 그 이현동 그 사람은 다른 아, 사람이 아까 진지하게 하자면서 아니 근데 시작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 히틀러 태어나서 1889년에 태어났습니다 했는데 지금 아무 말 한 3번 나왔다. 거기서 아아오까지 나왔어. 앞으로 갈 길이 뭔데 큰일이다. 갈 길이 뭐네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충 해야 된단 말이야. 역사 얘기라서. 네,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짧은 설명충으로 네. 해주세요. 아니요 길게 하셔도 돼요. 네. 1905년에 16살이 됐을 때 그 수도인 빈으로 가게 돼요. 히틀러는 빈으로 가서 그 갈 때 실업 학교 고등 과정을 다니다가 유급을 당하고 그다음에 수도인 빈으로 갑니다. 당시에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실업 학교면 실업계인가요? 그렇죠. 실업계입니다. 네, 실업. 네, 그거 드립이긴 근데 한데 히틀러 공부를 잘 못했나 봐요. 잘 못했어요. 아, 뭐 초등학교 때는 잘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 반에서 1등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오. 그렇죠. 맞아요. 오. 야 아무 말 그만.
그래서 이제 빈으로 오게 돼서 예술의 도시 빈이다 보니까 히틀러가 네. 갑자기 예술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을 했나 봐요. 아, 그래서 주변 환경이 중요해. 예, 국립예술 아카데미에 지원을 해서 낙방하고 다시 또 재수를 해서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히틀러는 삼순에. 예, 재수를 했죠. 재수하고 나서 미술학과 교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왜 내가 떨어지냐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네. 그 교장이 히틀러한테 예술보다는 약간 건축 쪽이 가깝지 않냐면서 건축학교를 추천했다 그래요. 교장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네. 예, 근데 정말 아까운 게 히틀러가 햇님을 만났다면은 그렇죠. 입시 미술의 네. 거장 저를 만났다면 제가 이 뭐- 터치가 아니야. 이런. 발로 그려도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입시 미술의 허점을 아주 교묘하게 예. 그래서 당시에 이 좀 재밌는 게 교장이 유대인이었대요. 음. 또 이 뭐 그 뭐 의도된 말 아니겠지만 하필이면 유대인이었고 재밌네. 그때 건축학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건축학교는 실업학교 졸업증이 또 필요했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꿈이 깨진 거예요. 아예 미달대가 이 상태에서. 그 중퇴구나. 네. 여기서 끝났다면 이제 나비 효과라고 들어가긴 힘들겠죠. 네. 그래서 히틀러는 국립예술 아카데미 못 들어가니까 파리로 가서 예술가의 꿈을 계속 이어가요. 야, 나름 거기서- 끈기가 있었네요. 네, 거기서 이제 엽서 같은 걸 그리면서 돈을 벌다가 이 얘긴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돈벌이가 좀 되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상업용 미술 같은 것도 그리면서 생계를 계속 이어 나갔고 당시 일단은 아버지 재산에다가 그 자식이 없던 고모들의 유산까지 받아가지고 생각보다 돈이 그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대요. 그 상태로 계속 그림 생활을 하다가 1차 대전이 벌어지니까는 히틀러가 독일에 그 저기 지원을 해서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로 가게 돼서 이제 나중에 2차 대전에 히틀러의 그 만행들이 벌어지는 시작점이 되는 건데요. 애국 청년이었네요 히틀러는. 그 근데 멸사 본공을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독일 편에 쓰면 네. 그게 다른 나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슬라브 민족이 싫어서 그랬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좀 이제 있더라고요. 멸사 찾아보니까. 본공을 심정으로 이제 혈서를 써서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시겠죠. 음. 이름은 안 바꾸셨지만 히틀러는. 네, 이게 제가 히틀러 하면은 이 얘기는 다들 많이 알잖아요. 예술가를 꿈꿔왔다가 이제 그게 좌절해서. 좌절이 돼서 갔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이 역사 속에 대한 나비 효과 했을 때 제가 히틀러를 생각을 한 건데 이게 제가 지금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히틀러의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예술가를 꿈꿔왔는데 그 꿈이 좌절됐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걸 가져왔지만 나비 효과로 봤을 때 히틀러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역사 속 인물 중에서 파급력으로 치면 네 그런데 이 예술에 대한 꿈을 꿨다고 하기에는 자원 입대를 한 과정이 굉장히 의아해요. 아니 그런데 왜 네. 지금 그 자기 주장을 대해서 이거는 반하는 뭐 내용을 디스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그렇다고 거예요? 해서 뭐 억지로 부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이 히틀러는 약간 중2병 같은 거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네, 그냥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건 남들과 다르고 싶었고 거기에 대해서 추구해 나가다가 뭔가 자기가 어정쩡해지니까 금전적인 어려움도 없었고 딱히 힘들 게 없었거든요. 돈도 꽤 많이 벌었고 그런데 갑자기 자원입대해서 군대를 들어간 거죠.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히틀러가 독일의 나치당에 들어가면서 계속 그 꿈을 키워나간 거잖아요. 뭔가 사람들 위에 서고 싶고 뭔가 이런 점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히틀러가 인정받고 싶어서 계속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있었거든요. 이 실패는 전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입학을 네. 못한 거나 미술가로서 인정을 못 받은 거는. 근데 자기가 정치 활동이나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좀 잘해. 네. 남한테 인정해 주니까 막 떠받들어 주니까 신났어. 네.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 뒤가 좀 별로였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지고 온 이 히틀러는 나비 효과로서 파급력은 정말 엄청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외성에 있어서는 약간 히틀러의 기본적인 그런 성격 자체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닌가. 그렇죠. 이게 링크 시키기에 네. 약간 좀 애매한 그게 부분이 제가 있네요. 처음에 네. 생각했던 거랑 조금 네. 틀리더라고요. 네, 네. 히틀러에 대한 제 생각이. 예. 일단은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랬습니다. 말씀해주신 바로는 그 미대 입시를 준비하거나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술에 대한 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게 좀 소위 말하면 좀 스웩 그렇죠.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전 그렇게 군대에 생각합니다. 간 것도 네. 그게 좀 남자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 당시에 좀 먹어주는 그런 거라서 입대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그렇죠. 당시에는 그 징병제
아니 지금 자원 자원 입대했다고 자원 해요. 입대했다고. 네.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인데 자원 입대를 네. 한 거예요. 그 히틀러 같은 경우에 그 자서전 같은 게 이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나이투쟁인가? 나이투쟁. 예, 굉장히 자기가 힘들게 살았다. 뭐 빈에 있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하고요. 아, 맞아요. 찾아보니까 아버지 유산에 고모들 연금이 남아서 동생한테 일부러 떼줬대요. 근데 자서전은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게 맞아요. 어떤 자서전 읽어봐도 다 자기 어렵고 힘들고 제가 황당했던 거는 그 MJ의 자서전을 제가 서점에서 잠깐 서서 읽어봤는데 MJ가 MJ 누구예요? 멍준이 아니 MJ라 불렀으면 앞에 성이라도 붙여주시지. 몽준이는 네 친구니? 그러니까 정몽까지만 하지 차라리. 그러면 바로 예, 그 제가 봤는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아들인데 보면은 막 약간 좀 믿을 수 없는 게 막 그 학교 가서 막 선생님한테 막 체벌도 받고 그 얘기는 네, 뭐, 들었어요. 예, 뭐장 되게 좀 뭐 어렵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박근혜 자서전도 제가 봤는데 거기도 보면 막 아이고 진짜 예. 자서전 같은 거는 보지 맙시다 우리. 아 근데 지금 여기서 자서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수북님이잖아요. 네, 저는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수북님 그 보면은 집에 가면은 막 박지성 자서전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자서전 덕후인 걸로. 자서전 덕후세요. 자서전의 재미 포인트는 뭔가요? 근데 재밌긴 해요. 네. 소설로 저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가끔씩 보면은 재밌어요. 도서관 가서 보면은 이게 좀 쉽게 쓰여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양념 많이 쳐서 양념을 너무 많이 치잖아. 그래서 이제 인스턴트 식품처럼 맛있긴 해요. 이게. 맞아요. 특히 이제 자서전에서 재밌는 부분은 자기 말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되게 맞아. 재밌어요. 이제. 맞아. 가차 없거든요. 네, 맞아, 맞아요. 맞아. 예. 그런 건 좀 재밌겠다. 오늘은 약간 아무 말보다는 아무 방향으로 가나 봐요. 네, 어쨌든 예, 히틀러 잘못했네. 그렇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설명 다 끝나신 건가요? 예. 좀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네요. 네. 네. 결국 2차 대전의 폭망, 2차 대전의 엄청난 그 안 좋은 점, 그게 이제 파급력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2차 대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너무 길고 그 사람이 했었던 유대인 일들을 다 학살이나 얘기할 필요는 없네요. 그걸 얘기할 사실. 필요는 없죠. 그 나비 효과가 된 시점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생각보다 의외로 제 생각보다는 좀 근데 설득력이 틀리더라고요. 너무 떨어져요. 지금 보니까. 아, 왜냐하면 히틀러가 이 잘못한 건 맞는데 네. 그 헨님의 설명대로라면은 히틀러의 이 미술 실패와 이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 솔직히 모든 말해서. 히틀러의 이상한 네. 선택들의 연관성이 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아예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읽다 보니까 이거는 히틀러가 예술에 대한 좌절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을 개인적으로 싫어했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약자를 그쵸. 공격할 네. 필요성을 느껴서 그럴 것 그 같아요. 유대인을 타겟으로 지정했다는 게 사실은 제 생각이거든요. 저도 같은 네, 생각.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뭐 교장 선생이 유대인이라서 그랬다라든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 제 나름 개인적인 성향 탓일 수도 있어요. 히틀러의 예술가적인 꿈 때문에 좌절감을 느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얘가 군대 갔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싫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구나. 네, 그렇죠. 근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는 더 심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그냥 얘가 예술가의 꿈을 꾼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린 치기에 뭐라도 되고 싶어서 해보다가 네. 그냥 좀 뭐가 안 될 것 같다 그렇죠. 싶으니 그냥 차라리 다른 길로 찾아가는 그런 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긴 하네요. 거기서 누구라도 인정해줬으면. 그러네요. 네, 뭐. 그림으로 누가 네. 인정해줬으면은 그렇죠. 만약에 히틀러 그림을 막 거의 뭐 피카소급으로 했으면은 이 사람 정치를 안 했을지도. 안 했을 수도 거의 있죠.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했겠죠. 같긴 하네요, 네. 진짜. 왜냐하면 네. 자기 인정받고 싶은 과정에서 노선 변경을 한 거니까.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막 그 그리고 정도로 우리- 이제 거장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또 자원이 이제 또 했겠죠. 예. 그리고 또 그림 그리는 해외 사람들은 도피했겠지. 대부분 또 그 좌파 계열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니 뭐야. 피카소 같은 네, 경우를 레지스탕스 같은 게 됐을 수도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아마 네. 예. 레지스탕스까지는 아니라도 스페인 내전에는 참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은 이 대부분 그렇게 예술가로서의 꿈이 깨어진 시기보다도 실업고등학교를 중퇴한 게 유급당해서 중퇴했거든요. 네. 그것만 제대로 나왔어도 건축 쪽으로 갔을 수도 있죠. 그러네요. 건축으로도 다른 괜찮았어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네. 몰라요.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이제 본인이 이제 본인의 논리를 격파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그 의외성이란 부분에서는 사실 뭐 설득력이 네. 없다라고 본인이 말씀해 주셔서 높은 점수를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요거는 1.5점 드리겠습니다. 의외성. 네. 그리고 파급력은 뭐 그것도 이제 미대 입시에 실패해서 그런 파급력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나? 보긴 힘들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근데 그렇죠. 그냥 한 짓 자체는 어마어마한 한 거니까. 짓은 최종 결과물이 네, 엄청 크긴 그렇기는 크니까 하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좀 애매하다. 네. 그냥 뭐 낮은 점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뭐 점수는 자기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쵸, 네. 자기 마음이죠. 저는 이게 이 문장이 좀 그렇게까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우회성 면에서는 뭐 셀프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안타깝네요. 예, 이거. 그래도 뭐 2점 드릴게요. 이게 또 뭐 너무 우리 연관성이 없어도 사실은 결과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외성 2점 드렸고요. 너무 낮. 그 대신 파급력을 저는 네.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저는 파급력 5점 드리겠습니다. 아유, 사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역사 최고의 재앙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네. 최고죠. 그 참고로 이제 세계 1차 대전에 대해서 더 그레이트 워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름 바꿨어요. 네, 이름을 바꿨어요. 네. 월드워로. 네, 월드워로 바꿨어요. 그리고 2차 전쟁은 월드워 Z 그거 그건 아니죠. 마지막 편 아니에요? 마지막 편이야. 마지막 편이에요. 그거? 아 영화 1, 2, 네. 3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큰 전쟁은 없을 거다라고 아, 했는데 그렇죠. 더 좋은 무기와 더 좋은 더 큰 화력을 통해서 더 크게 확전이 그치. 됐던 거잖아요. 영역도 그렇고 이건 또 도시 파괴가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2차 대전은. 네. 그래서 민간인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1차 네. 대전은 거의 네, 참호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전장에서 네, 이렇게 전장에서 거의 어. 끝이 나는 거였는데 저는 뭐 국가가 내 총력전 그러니까는 그 물량 빨리 떨어지는 놈이 지는 그런 되게 전쟁이기 때문에 네. 전쟁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예. 근데 좀 이거 거의 만약에 뭐 진짜, 되게 네. 참혹한 일이긴 한데 저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는 게 이 전쟁이 너무 참혹했다 보니까 전면전을 모두가 기피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특히나 면도 그 있죠. 시가전에 네.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민간이 너무 많이 다쳤고 네.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포까지 떨어뜨렸으니까 미국에서 도시에다 떨어뜨려 버렸잖아. 요 그냥 군대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도쿄 대공습을 통해서 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참상을 사람들이 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죠. 다 무서워하는 알게 거죠, 된 이제. 예.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참고로 뭐 도쿄 대공습으로 사실은 이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이유 중에 하나가 도쿄는 이미 폭격할 게 남아있지 않아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많이 폭격을 해서. 네, 저도 2점 4점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라사님이었는데 점수는 수부님이 줬어요. 아니 저도 대동소이해요 설명. 네. 네, 이건 진짜 보다 보니까 좀 이게 저한테는 확실히 저런 사람이 안 맞아요 성향이. 우리 다 안 맞는 맞는 거예요. 사람은 네. 없을 것 같아. 딱 이렇게 보는 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싶다는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다 공감이 보니까. 전혀 안 간다. 네, 전혀 안 가는. 네. 하고 그러니까- 싶지 않은 느낌. 뭔지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뭐 이러한 뭐 성장 환경 때문에 이런 악마가 되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런 이 놈인 사람은 것 같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생각이 이런 짓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네. 사람이다. 선입견이 들어가더라고요. 거죠. 그래서 주제를 바꾸기엔 너무 시간이 갔고 너도 짜장면 하지 그래서 그러면은 굉장한 대결이 됐을 텐데. 짜장면 짬뽕 짬뽕 대 어느 게 더 맛있나? 빈도수 뭐 투표하고 막.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방송 끝나고 뭐 먹지? 뭐. 짬뽕 먹자고.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얘기 들어봤고 예. 두 번째 또 역사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온 역사상 나비 효과를 일으킨 사건은 한나라 무제 시절 사람인 장건의 서역 사행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 이어서 가장 정상적인 야, 얘기를 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참을성의 왕자, 근성의 화신, 중국의 한비야, 장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비한 좀 그런 한비아 특집 우리 한번 할까? 좀 욕방송인가? 트와일라이트 같은 거가? 네,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들고 온 거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대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교양으로 동양사학과 쪽 수업을 들었는데 이때 들었던 게 동아시아 유목제국 그리고 몽골에 관한 과목이었어요.
이때 이 수업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때 처음 장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은 되게 황당한 인물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선을 건국하신 이성계 아저씨. 이 사람 그 전적을 보면요 말이 안 돼요. 무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이 사람은. 그리고 싸움 기록 안 한 거 아니야? 아니 꼭 그게 용비어천가 때문이 아니라도 전적 자체가 압도적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지드래곤급 인기였죠. 너무 싸움을 잘해서. 근데 그 당시 좀 정세적으로 상대가 좀 약하지 않았었나요? 외국들 아니요. 위주로 싸우지 않았나요?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는 왜구들 때문에 맞아. 그때 왜구 그냥 그 왜구라고 이제 낮춰서 부르는데 그 왜구들의 침입 때문에 중국에서는 5km 소개령을 내릴 정도로 맞아요, 엄청난 맞아요. 골칫거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군사력이 약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북방에는 여진족들을 또 때려 부수기도 했고 여진족 네. 싸움 잘하죠. 그 전적들이 정말 화려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참 믿기 힘든 인물들이 있어요. 뭐 이제 고려시대 척준경이라든지. 소드마스터. 네. 그러니까 혼자서 일기당천으로 이제 가가지고 막 한 수십 명 다 베고 막 삼국무쌍이죠. 거의. 네, 진짜 혼자서 무쌍놀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장건이라는 사람도 들으면서 좀 믿기 힘든 인물이었어요. 이 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좀 요거를 갖고 왔는데 이게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거를 막 장건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을 막 하시는데 이 저는 믿기가 힘들고요. 근데 이 교수님은 너무 진지하게 설명하고 이 교수님은 동아시아 그 이제 역사의 세계적인 척학이시고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근데 이게 전공 수업이냐 교양 수업이냐에 따라서 또 네. 방향성이 좀 달라지잖아요. 양념을 친다. 네. 네. 양념은 좀 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교양인가? 교양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저 정리를 하자면 이 당시 정세를 정리를 하자면 한나라 그 초한지 있잖아요. 네. 초한지 시대가 끝나고 요 스포를 해도 되나요? 하여튼 되죠. 이거 뭐 역사인데. 역사 스포 굉장하네. 유방이 너무 스포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면. 네. 박정희 총 맞고 죽습니다. 유방이 이깁니다. 항우한테. 네. 그렇게 이기고 나서 대제국을 건설을 하죠. 그 한나라라는 제국을 건설을 하는데 아주 이제 득이양양하고 그다음에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한나라가 네. 그 지금 뭐 중국을 한족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네. 한족의 유래가 한나라.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시조를 떠올리는 가장 이제 많이 떠올리는 사람이 한고조죠. 한고조.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최초의 통일왕제. 뭐 그 전에 이제 뭐 진시황도 있고 그렇지는 하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시조는 이제 유방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 중국이 커지면서 여러 나라 흡수하고 나서 한족들을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강제로 결혼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한족들로 계속 인종이라고 하기도 힘든데 그건 뭐라고 불러야 그 되지? 강제 이주 정책을 네, 이제 해서 하는 계속 거죠. 그래서 결혼시키고 뭐 해서 위구르, 한족으로 신장, 풀려나가고 그리고 이제 내몽골 그다음에 티베트 쪽 티벳, 네,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한나라 그 모든 중국인들의 이제 조상님이라고 일컬어진 이 한나라의 유방 장기판에 보면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빨갱인가? 진짜 아무 말도 진지하게 한다면서요. 역시 레드수북님 혼란스럽다 네. 진짜. 빨갱이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놓고 빨간 짱통을 가져오셨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 한나라 처음 개국할 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정부가 이제 교체가 될 때 초반에 엄청 힘이 막강하잖아요. 지지율이 막 80%가 넘고 유방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이제 전쟁들을 해치고 나온 그런 장군들, 장수들, 그다음에 군사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북쪽에 있는 흉노한테 개털립니다. 맞아요. 한 방에 개털려요, 완전히. 장군들을 다 숙청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다 숙청하기 전이었어요. 네. 근데도 만나서 개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때 흉노라고 하면은 되게 어감이 안 좋은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훈이라는 훈족. 네, 훈이라는 발음을 보통은 이제 음차를 해가지고 흉으로 쓰는 거거든요. 네, 이 흉노가 이제 북방의 제국을 만든 유목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거를 묵특선우가
제국을 건설을 했고 선우라는 게 이제 왕을 말하는 거죠. 우두머리. 카간, 가한, 칸 뭐 이런 건가요? 칸이죠. 네, 그 명칭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유목제국의 황제를 뜻하는 거죠. 왕을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묵특한테 완전히 개 처발리고 그다음에 묵특의 황후한테 선물 주고 몰래 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한나라 유방의 치욕이에요, 굴욕이에요. 이게 평성의치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시대가 조금 지나서 한나라 무제 시대가 됩니다. 그때까지 한 수십 년 동안 이 흉노를 한나라가 그 거대한 제국이 이 흉노 애들한테 형님 국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그 공주를 갖다 바치고 그다음에 뭐 물자들 다 갖다 바치고 있었어요. 형님 국가로 모시면서. 맞아. 그러고 있는데 한나라 무제는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라 무제는 이제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흉노를 쫓아내고 싶은 거죠.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 흉노 포로들을 붙잡아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탈인 분지에 있던 그 월지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월지라는 나라가 흉노한테 멸망을 당하고 네, 그래서 서쪽으로 쫓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흉노에 대한 원한이 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같이 합쳐보자. 월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동서로 협공을 하면 흉노를 깨부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월지로 보냅니다. 누구? 장건이라는 하급 관리를 보내요. 하필 하급을 보냈어. 그거 고급 관리 보낼 수는 없잖아요. 지도도 없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네, 그렇게 100명의 수행단을 데리고 장건이 이게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해서 그 감숙성, 그게 서북 쪽에 있는 성이죠. 끝쪽이죠. 예. 네, 깐수라고 하죠. 이 깐수를 지방을 벗어나자마자 흉노한테 붙잡혀요. 빠르다. 그래서 그 선우한테 붙잡히게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어차피 얘기 안 해봤자 걸릴 거니까 얘기해요. 그 저쪽에 월지랑 동맹 맺으러 간다. 이 새끼가. 근데 너무 이 태도가 당당하고 얘가 뭐 좀 괜찮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너 여기서 살아라. 진짜? 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제 흉노족 그 이제 마누라. 네, 와이프를 이렇게 구해주고 여기 살라고 동화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건 그런 의미도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의 뭐 개인적인 성품이 좋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한나라 출신 포로를 붙잡아두고 있으면은 정보를 얻을 것도 많고요. 나름 쓸모가 있는 거죠. 학업 관리인데 아쉽다. 그러니까 거기선 그건 모르죠. 그다음에 이 100명이나 수행원을 같이 보냈다면 의리의리한 거예요, 이거는. 그쵸. 그렇지. 그 당시로는 의리했을 것 같아요. 아마 충분히 대우 받을만 했을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장건은 이제 솔로 탈출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네, 억류된 지 12년 만에 부하들을 데리고 탈출합니다. 12년 동안 충성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것도 진짜. 대단하죠. 근데 그 부하들도 놀랍지 않아요? 12년 동안 우리 언제 튈까 막 이러면서 계속 모여가지고 막 회의하고 내가 회식하고. 보기엔 뭔가 딴 건 주제 음식이 맛이 없었을 것 같아. 아니 그거 아니고서야 가족도 생겼을 텐데. 군만두만 먹은 거야, 이 사람들도. 아니 그 양고기만 먹겠지. 몽골 쪽 음식이 보면은 그 샤브샤브라 그러나요? 멀건 물에다가 이렇게 고기 삶아 먹고 맨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싫었던 거야. 안 그쵸. 볶아줘서 그렇구나. 그냥 볶아주자니까 볶았으면 볶아줬으면 괜찮았을 괜찮은데. 그 이 유목제국의 가장 큰 약점이 이거예요. 밥이 맛이 없다. 아니요, 밥. 오늘 음식 방송이었네. 나 히틀러가 근데- 좋아하는 음식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맞아요, 정확해요. 이거예요. 고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비타민과 그다음에 그 탄수화물을 섭취할 만한 기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제국은 필수적으로 저기 남쪽의 정주제국과 교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존성이 높아. 네, 의존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유목제국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거든요. 이게 정확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 12년 만에 탈출을 감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붙잡혔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이 장건이라는 사람이 요 초원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초원 지리에 이제 정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네. 안 잡히는 거죠. 그렇다. 잘 빠져나옵니다. 적을 키웠구만. 네. 그래서 서쪽으로 사실 월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이제 월지국 망한 거 아니야? 12년만 찾아. 그래서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파미르 고원이 있죠. 파미르 고원을 목숨을 걸고 딱 넘었더니 밑에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분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월지냐? 아니다. 건국을 했어야 했는데 거기. 100명 가지고 할 수 있어. 문명이야 문명. 갔더니 요거 월지냐? 월지가 아니었어요. 요거는 대원이라는 나라예요. 네. 대원 그래서 CI? 대원 왕이 아무만 대잔치 안 한대놓고 또 한나라 사신이라는 말을 듣고 또 잘해줍니다. 그래서 월지 어딨냐 물어보니까는 우리가 안내인을 붙여줄 테니까는 나중에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 좀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 장건이 죽고 나서 한나라 무제가 대원을 이제 정복하러 갑니다. 말을 정말 잘 해줬나 봐요. 여기 그렇죠. 너무 잘 말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약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죠. 네, 어쨌든 장건이 이 안내인을 따라서 강거라는 나라를 거쳐서 결국 월지라는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3년 만에 도착을 하는 거고요. 서유기네요, 거의 뭐. 네, 여기서 월지는 대월지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이제 불리게 돼요. 월지라는 나라는 이미 멸망을 했고요. 아무튼 장건이 자기가 방문한 목적을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자마자 대월지의 왕이 장건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게 되죠. 왜? 짱쌤. 걔네들 짱쌤 플러스 너무 멀어 한나라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나라 말을 듣고 흉노를 공격했다가 흉노가 쳐들어 왔는데 한나라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 내가 월지왕이라도 안 하겠다. 근데 이게 원한은 있어요. 왜냐면 무슨 원한이냐면 이 지금 대월지 왕의 아버지가 그 월지의 황제였을 거 아니에요. 그 월지의 왕의 두개골을 술잔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랬대요. 바이킹들은 잘 하던데. 해골 갖고 의자도 만드는 왕도 많은데 뭐. 네. 리치킹은 무릎에 해골 다 붙었어. 리치킹. 네. 그 누구의 굴이야? 그 월지족이 흉노한테 쫓겨나가지고 그냥 이제 거지처럼 산 게 아니고요. 지금 아프간 지방의 대하, 서양으로 얘기하자면 박트리아라는 지방을 복속을 시키고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아주 제대로 선유꿀 꿀 빠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한은 있으나 흉노는 너무 막강하고 그리고 여기는 살기 좋고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괜찮은데? 네. 그래서 야 우리 안 할 거야. 자 장건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못하고 1년 동안 계속 그 주변에 기웃기웃하다가 결국에는 안 돼서 이제 안 되겠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데 사실 흉노가 아직도 건재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탈인분지 아래쪽으로 사천 이제 그 촉 있잖아요. 촉 쪽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루트를 잡았어요. 또 잡혀요. 새끼는. 근데 그 당시 때는 이게 너무 멀리 와 있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말이 이상한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 같아도 일단 잡아놓고 볼 것 같아. 딱 봐도 옷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말도 이상하고 못 알아듣겠고 일단 잡고 보는 거지. 그리고 또 다시 흉노의 이제 본거지로 다시 또 올라가요. 초원 내몽골 쪽으로. 또 이실직고 해요 만나가지고. 그랬다가 근데 여기 이제 그 자기를 붙잡아줬던 그 군신선우가 죽고 나서 혼란기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혼란을 틈타서 또 도망쳐요. 야 이쯤 되면은 거의 사신이라기보다는 탈출 전문가 아니에요?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건가? 그렇죠. 석커피리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13년 만에 한나라 황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무제 안 죽었어요? 한무제 안 죽었어요. 다행이네. 한무제 보낸 건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 그렇죠. 누구?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진짜 장건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황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요. 왜? 아니 죽은 줄 알았잖아요. 십몇 년 만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네,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이제 햇님을 어디 보냈어요. 근데 13년 만에 돌아와. 그러니까 이거 해는 그거예요. 우리 되게 친하고 이게 같은 레벨로 생각하잖아. 근데 되게 하급 관리인 장건 씨가 갔다 왔으면 죽었을 수도 있지. 약간 그래도 장건 씨는 크나큰 임무를 그쵸. 그러니까 이거 그 전에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임무를 맡아서 한 거니까. 근데 이거 약간
과장된 거 아닐까? 솔직히 왜냐하면은 그럴 수도 너무 있을 것 환영 안 같아요. 하면 나중에 그런 거 시키면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는 얘가 진짜 갔다 정치적인 왔는지 안 행사인 갔다 거지. 왔는지를 거기 있는 사람들 알 수가 없었을 아니면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개콘에 보면은 그 성 이름이 감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성 장관이 이름도 13년 동안 아닐까요? 어디 지방에 처박혀서 숨어 있다가 왔는지 아닌지 알게 뭐야. 솔직히 나는 이거 나중에 좀 더 각색돼서 더 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에 아마 좀 더 어. 이렇게 좀 양념을 쳐서 어. 기록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장관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맞지. 왔기 때문에 예. 그걸 아니, 인정을 한 제 거지. 정보를 듣고 나서 울면서 환영했겠지. 아니야 그전에는- 정보를 듣고 나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나서 이제 다시 네. 써졌겠지. 울면서 환영했다. 어쨌든 저는 감수성설 지지합니다. 아 이거는 그거 같은데 그 성 이름은 감수성. 약간 그런 거죠. 뭐 약간 국뽕 맞은 그런 걸 수도 아, 있어요. 예, 그런 걸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막, 얼마 짱이다. 13년 동안 명령을 네. 지켰어. 뭐 이러면서 그쵸. 막. 맞아. 어. 그 건버스터 엔딩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2억 7천만 예, 2만 예. 7천 년 뒤에 예. 돌아오긴 그래도 하는데 이제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렇죠. 거의 뭐 그 정도 느낌 네. 아니겠어요? 이 맞아요, 당시면. 맞아요. 네. 자, 컨버스트 건버스터도 나오고 막 장관 장건 얘기하는 건버스터설 나왔어요 지금. 네, 놀이코구나 놀이코. 네. 그래서 장건이 대월제의 동맹 결렬과 함께 자신이 들르거나 들은 국가들 지역에 대한 얘기들을 소상히 보고합니다. 자, 한무제는 한비와 뺨치는 여행 스토리에 홀딱 빠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중원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문제구나. 네. 특히 한무제가 이제 홀딱 빠지게 된 거는 이제 이쪽에 오손이라는 이제 나라에 있는 한혈마라는 건데요. 피 흘리는 말? 피 같은 땀을 흘리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사조 영웅전에 곽정이 타고 다니는 한혈보마. 한보구가 끌고 다니는 말인가요, 이게? 네. 맞아. 네. 그게 이제 그 소홍마라고 부르잖아요. 음. 그 한혈보마가 바로 이 이 말입니다. 동네 말이죠. 자, 이런 나비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거야? 네. 실크로드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조영전 방송을 하게 된 거는 장건 때문이다. 아 이럴 수가 이게 완전 의외의 얘기가 나오네. 나는 실크로드 얘기할 줄 알고 이제 실크로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사도영웅전 이번 무협 특집이야? 이번 방송에 멀쩡한 놈들이 없어. 큰일이야. 자, 뭐 곁다리로 얘기를 하자면은 장건의 이 여행으로 인해서 뭐 서쪽에 대한 지리적 관점이 확대되고 세계 크기가 확장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뭐 한나라는 이란, 아라비아, 로마, 인도 등지로 최소 100명 이상의 사절단을 수시로 파견을 했고요. 서방의 상인들도 장안으로 교육을 하러 왔어요. 본격적으로 실크로드 시대가 그쵸.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장안에서 하서회랑을 거쳐서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뚫리게 되는 거고요. 예. 로마도 장안으로 사절단 한 번 보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동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가 이제 통합이 되는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서로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뭐 여담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장건이 죽은 이후로 장건이 사실 좀 하급 관리였는데 요 이제 서쪽에 갔다 와서 야 너 서쪽에 갔다 와봤어? 뭐 이렇게 해봤어 그거 진짜. 내가 서쪽에 갔다 와봐서 아는데 뭐 이런 일을 한 이후로 되게 이제 신분이 존귀하게 됐어요. 자, 그 이후로 존귀하신 수많은 그 하급 관리들이 다 사절단이 너도 나도. 되고 싶어서 너도 나도 자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참고로 장건의 제안을 거절했던 대월지 같은 경우는 서남쪽으로 더 남하를 해서 인도 서북부에까지 내려가서 쿠션 왕조를 세웁니다. 쿠션 하면 네. 베르세르크. 그렇죠. 그 쿠션 왕조에 그 내가 어떤 애들 있는지 나 다 알아. 그 대제가 뭐 안개로 그렇지. 변하고 번개 미세먼지로 변하잖아요. 월지 할부 흉노 가볍게 읽거든. 아니야, 흉노는 그거야. 그 뭐지? 뭐.
흉노 그리피스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 흉노 그리피스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서역에 있던 나라들이 쿠샨을 만나가지고 이제 힘든 일을 겪게 되잖아. 사도들도 나오고. 네. 그래 십자군 같은 거야 그리피스는. 그치. 나쁜 놈들이. 아니 쿠션 왕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게 아니라 미안. 예, 그 우리나라에 저 불국사에 있는 그 불상 있잖아요. 네. 그 쿠션 왕조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그 불상들의 모습이 쿠션 왕조에서 만들었던 그 불상 모습과 원형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동네마다 불상 수액이 달라가지고. 나는 이거 항상 이 실크로드 얘기 나올 때마다 네. 항상 네. 의아해했었어요. 당시 때 실크로드에서 들어온 것 중에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 제일 큰 거는 불교 전파된 것들 그거 말고 딱히 나는 역사적 의의는 잘 모르겠는 거지. 저 실크로드 하는 근데 게. 불교가 육로도 왔지만 해로로도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딱히 저 실크로드가 아니었어도 물론 지금 장건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나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었고 막 그런데 실크로드에 대해서 막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실크로드라는 게 저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을까? 동서양 문화 교류의 시작이었다가 그냥 중요한 게 시작이었다. 아닐까 그냥 싶거든요, 그걸 저는. 기점으로 왔다 갔다 했던 문화들은 왜냐면 그 세월호도 세계 자체를 다녔던 몰랐었던 거라. 시대랑 그걸 알면서 뭔가 바뀐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하나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희 이제 인류학과 쪽에서는 제가 인류학과 또 이제 부전공이니까 그 문화 전파론이라는 게 이제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독립적으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러니까 그쵸. 상위의 문화가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제 그 문화의 수준이 레벨이 비슷해진다라는 게 문화 전파론의 핵심적인 주장인데요. 사실 유라시아가 이렇게 통합 문화권이 된 것은 실크로드 덕분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비단 교육했다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이제 군사적인 지식들, 지리적인 지식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동서라기보다는 이제 아시아권과 유럽 문화권, 아랍 문화권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같이 이제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요, 만약에 실크로드가 없었고 동서의 문명 교류가 없었다고 치면은 한쪽의 문명이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맞아요. 그럴 네. 것 같아요. 르네상스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 없었겠죠.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이 킹왕짱 먹었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쭉 그렇죠. 갔었으면. 그렇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런 게 없었으면은 중국이 서방으로 한천 이제 중세 시대 이후에 이제 서방으로 원정을 갔으면은 유럽은 정말 미개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 문명 게임 해보면 알잖아요. 되게 좁은 데서 여러 땅끼리 싸우고 있으면 되게 뒤에서 혼자 개발했던 애가 탱크 끌고 오면 우리 기병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 문화의 섬이 문명의 섬이 되는 것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수백 명의 이제 스페인 기병대가 저기로 갔을 때 이제 중앙 아메리카로 갔을 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격파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문명 수준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그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 실크로드 그리고 장건에 대한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큰 발견이에요. 근데 당장 서역 쪽에서는 몽골에서 쳐들어온 적도 있잖아. 걔네는 이미 저쪽 동방 쪽에 뭐가 있는지는 알고도 있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자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 그렇게 있어요. 되는 거지. 단순히 침략만 받아온 거랑 이게 뭔가 문물이든 재화든 이게 교류가 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류는 어느 언제건 뚫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국은 그냥 모르고 있었거든. 그 옆에 뭐가 있는지 몰랐었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지. 발견한 게 있어서의 중국에서로서는 엄청난 큰 그런 가치 있는 일이지만 당장 서방 국가에서 서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섞여 있으면서 다 알고 있었을 거고 나는 이번에 장관 얘기를 가져온다길래 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화약 전파된 시점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실크로드 통해서 이게 들어갔으면 이거 엄청난 거겠구나 싶었는데 한 600년 뒤 얘기야 그게. 화약은 좀 뒤지. 네, 그러면은 결국엔 그 실크로드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그런 교류들이나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은 너무 커 보이는데 이게 가치는 정말 중국이 있어서 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 설명하면은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단순히 그거는 이제 햇님은 이제 화약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지만 단순히 그 문화의 전파라는 거는
화약 하나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이제 그 화약이라는 것도 중국은 그거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놀이하는 데 그러니까 썼잖아요. 사실 화약이라는 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저기 실크로드의 의의에 대해서 뭐 회의감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네, 그렇죠. 문화의 그리고 전파성으로 네, 네, 그런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설명하자면 이제 이 유목 제국과 정주 제국이 있는데 기존의 실크로드 오아시스 도시들 같은 경우는 오아시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목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정주 제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좀 더 많은 문명과 문화와 그다음에 문물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실크로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전까지 흉노의 지배를 받고 영향권에 있었던 실크로드 쪽 이제 도시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교류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지대 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물자가 그때- 엄청나게 풍부하고 그다음에 중국만의 특수한 물건들이 있어요. 사치품들이. 비단, 도자기. 차, 도자기. 일단 딴 것도 제 식량이 많으니까. 네, 중국 그렇죠. 쪽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의 최상층 귀족들이 이걸 소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건 시작인 뿐이고 제도가 또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된 제도가 뭐가 어떤 게 관료제죠. 있어요? 관료제가. 네. 중앙 집권시의 관료제. 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그 몽골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호레즘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요. 이 호레즘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중국식 관료제를 따르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런 오아시스 국가들이 관료제를 알 수도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관료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와 문명들이 전파가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 먼저 점수를 네. 매겨야 되겠네요. 일단 의외성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뭐랄까, 전 저건 좀 의외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목적 자체가 목적이랑 일어난 결과가 아예 틀리니까. 그렇죠. 흉노를 털러 털러 갔는데 문명을 얻어 문명을 꽃피웠다, 뭐. 희한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기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예. 그래서 저는 의외성에서는 4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급력. 예, 파급력에 있어서는 저는 의의는 있다고 생각해요. 첫 시작, 스타트라고 하는 수는 있는데 그 파급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저건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2.5점 주겠습니다. 저는 좀 짜게 줬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뭐 이거는 뭐 파급력을 점수를 낮게 줄 수가 네, 저도 없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건 듣자마자 5점 이랬는데. 예. 그리고 뭐 의외성 측면에서도 근데 뭐 역사적으로 이런 보면 이제 거의 뭐 이제 작은 것에서 이제 뭐 시작된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의외성 3점, 파급력 5점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도 약간은 이 의외성에서는 높은 점수가 조금 애매한 게 그래도 이제 이 방향성으로 얘가 뭘 가서 물꼬를 튼다라는 목적은 사실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이제 3.5점 드릴 거고요. 의외성에는. 그다음 파급력은 뭐 이건 뭐 역사에 진짜 엄청난 페이지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5점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나랑 생각하는 게 너무 틀리다. 그러게요. 시크로드. 그러니까 약간 햇님은 약간 미시적인 관점의 아이템들이 얼마나 전파됐냐에 더 의미를 두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게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끼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면 또 다를 것 같아요. 의의로 보면은 그렇긴 네. 한데 그 전에도 이미 충분히 해상으로도 뭔가 계속 문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 해상으로? 네, 해상으로도 많이 돌아다녔죠. 배 타고. 뭐랑 뭐가요? 그러니까 어디랑 어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실크로드가 의미가 굉장히 큰 건 중국이에요. 그 외 아니에요, 나머지 그거는. 중간에 있던 원래 교역이라는 거는 서로 이득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중국이 얘기는- 그만큼 이제 힘을 쏟고 그거를 이제 커졌다는 말은 그 상대방도 똑같이 비슷한 수준의 제 얘기는 이득을 제 얻었다는 얘기는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모르던 것에 대해서 알게 됐으니까 의의가 굉장히 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울며 환영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그 서역 쪽에 있던 국가들, 특히 중간에 껴있던 국가들은 이미 존재를 알고 있고 교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약탈을 해도 그건 교역이에요. 전쟁을 벌어도 약탈은 그- 교육이 약탈은 아니지. 교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 약탈이 어떻게 의무를- 교역이에요? 일방적인 거잖아.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한족을 포로로 잡으면 한족의 포로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것도 결국엔 교육과 비슷한 의미로 얻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약탈 당한 애가 포로를 어떻게 잡아? 아니, 지가 포로가 되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지금 근데 장건도 잡혀갔다가 풀려나잖아요. 근데 아까 이거는 라사님 설명에도 있듯이 지금 이 흉노족들은 문화가 좀 약하잖아요. 사실. 흉노는 이제 그러니까 유목민이었으니까요. 얘네들에서 얻을 게 없는데 네. 중국은 이때까지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 오아시스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 혜택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발전하게 되고 이게 커지면서 교역료 자체도 커지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되게 이제 순순한 뭐 무역과 문물의 전파가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계기가 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크로드 그거예요. 이전에도 물론 교역은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예. 그 교역했는데 근데 경부 고속도로가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치, 저는 그치, 그치. 저는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이 전혀 없고 아무도 모르던 세상이 아니었는데 그냥 이게 큰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하나 딱 찍힌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살이 붙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중국만의 이득은 아니고 사실은 서로 윈윈인 근데 거죠. 서로 사실은. 윈윈이긴 하죠. 예. 근데 경부 놀라웠던 충격적이었다. 고속도로 이거겠지. 깔리면은 뭐 서울에서도 부산 많이 가지만 또 부산에서도 서울 많이 가거든요. 그 전에도 왔다 갔다 그 국도로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치열한 역사 토론을 아, 했는데요. 네. 이제 좀 뒤에 거는 재밌네요. 좀 이제 쉬운 것들을 네. 나오잖아요. 되게 쉬워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 너무 긴장. 아니, 아니, 같아서 괜찮아요. 죄송하고요. 재밌었어요. 이 되게 네. 유일하게 멀쩡한 네. 주제라 가지고 유일하게 멀쩡한 맨 처음에 역사적 얘기를 하자고 했는 거에 가장 부합하는 얘기였고 저희가 히틀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뭔가 불편함으로 인해서 너무 짧아져 버렸고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역사적 얘기. 어쨌든 네, 저희 이 두 개까지 했고 잠깐 쉬고 다시 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진짜로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네, 저번엔 좀 가짜로 쉬었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꾸봉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나온 나비효과 사례는 왕리무주군 오네아미스의 날개 흥행 실패와 재패니메이션의 세계 재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에반게리온이나 톱을 노려라 등으로 유명한 가이낙스의 설립 배경과 연관이 있는 얘기인데요. 예, 일단 가이낙스의 시작을 얘기해 드리자면 그 동인 집단 이제 다이콘 필름의 멤버들이 주축으로 해서 왕리무주군이라는 극장판 작품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아니 근데 동인에서 극장판 작품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인 이제 약간 동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애니메이션 출품하고 이랬었어요. 5인용 같은 집단인가요? 그러면? 5인용보다는 좀 퀄리티가 있었겠죠. 아마 뭐 다른 출자를 방향으로 받았겠죠. 5인용도 개그 퀄리티는 있으니까 그죠. 예, 이제 프로젝트 그룹 같은 회사예요. 이게 그 극장판 만들고 나서 해산합시다 이러고 만든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펀딩을 하기 쉽기 위해서 이제 네. 회사를 설립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근데 세상 일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라 투자받은 자본과 가이낙스 명의로 빌린 대출금으로 어렵사리 만들었는데 흥행에 대실패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거를 주식 투자로 네. 비교를 해보자면 물타기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물탁. 근데 물타기의 채우는 좀 다 항상 안 좋은 편인데 예, 여기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네. 들어보시면 아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해요. 워낙 이 사람들이 작화 능력도 좋고 퀄리티도 좋아서 그래도 네. 그 회사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있었던 걸 보면은 왕리부주군이 완전 폭망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실패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다음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여지는 남겨두고 그렇죠. 근데 좀 저 생각이 다른 게 결국 자기네들 메이저를 안 하고 항상 하청을 받아서 일하다가 돈이 좀 모이면 그 오리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예 그거 좀 그걸로 빚 좀 갚고 네. 또 이제 하청하다가 오리진 애니메이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가 일본이 돈이 되게 많을 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요. 자본이 남아 돌 때니까. 아키라 뭐 이런 거 만들 네. 때라서 막 돈 쏟아붓던 때인데도 네. 실패한 거 보면 진짜 재미는 없었나 봐요. 저는 안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어나기 쉬웠겠죠. 그러네요. 네. 네. 예. 우리 애니메이션 만듭니다. 이런 막 은행에서 막 사람들 와가지고 얼마 필요해 이러고 막 돈이 막 시중에 넘쳐나던 때였나요? 그때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가이낙스가 이제 하청 같은 걸로 이제 돈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톱을 노려다 원을 만들고 큰 인기를 누렸는데 사실 이게 제작비가 또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돈을 못 갚았어. 건버스터 그러니까 보면 이 장난 아니죠. 오타쿠들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지.
아 건버스터로도 돈을 못 벌었어요. 네, 숨통이 약간 트이는 정도라고 하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이상한 바다의 나디아. 오. 이거 사실 하청이래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고 하청 받아서 제작한 하청이에요? 거고. 근데 이거 나디아도 저는 되게 성공했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또 안노 히데아키가 감독이었대요. 네. 근데 엄청나게 또 퀄리티를 추구하다가 제작 기간 넘기고 이러면서 이것도 결국에는 돈을 못 벌었다고 합니다. 나디아도 아니, 중간에 예. 작품도 야, 나오고 막 그게 아니, 무슨 그러는데? 엄청 퀄리티를 그래. 추구한 건지. 아 근데 아니, 이 정도면 조- 고퀄리티죠. 원래는 네.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원화만 그리고 네. 그림은 한국이나 이런 데 다 하청을 주기로 했었는데 네. 중요한 편들은 자기가 다 그린 거야. 아. 그래서 몇몇 편들은 엄청난 퀄리티예요. 맞아요. 맞아요. 몇몇 편 그러니까 예. 작중에 뭐 내용도 붕괴되고 막 그러니까 그러잖아, 막 바다에서 나디아가. 뭐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그쵸. 편들은 어. 한국에서 해가지고 다 네. 거지. 그때 그 한국에서 다 했거든요. 예를 들면 막 예. 무인도에서 까르륵 하는 어, 편을 어, 보면은 어. 나디아 눈이 한쪽은 이마에 붙어 있고 한쪽은 볼따구 옆에 근데 있어요. 최종화로 가기 시작하면 극장판 퀄리티가 계속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데서 돈을 쓴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결국 또 돈을 못 벌었고 실제로 가이낙스가 회생하게 된 거는 프린세스 메이크업 게임 만들어서. 그게 가이낙스에서 만들었어요. 네. 프린세스 그래서 메이커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가이낙스란 이름이 애니메이션 제작사보다는 그거 프린세스 메이커 제작사로 더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상한 바다의 나디오도 가이낙스가 만들었어. 이러면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유명해진. 그러면 케이스거든요. 2도 가이낙스에서 만든 거예요?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는 가이낙스가 판권을 가지고 그 있죠. 드레스 파일 지워주는 것도 가이낙스에서 만드신 거네? 가이낙스 심지어 야엔이도 만들었어요. 야, 엄청난데요 이거? 예, 나 가이낙스 좋은 몰랐어요 회사야. 이거 프린세스 메이커는. 근데 예전에 나디아가 한국에서도 비교적 굉장히 빠른 시기에 TV에서 방영을 했는데요. MBC에서 해줬죠. 네. 예. 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화면은 정말 멋지다 생각했는데 저는 좀 약간 재미는 없었어요 이게. 저는 그래요? 완전 저는 재밌게 진짜 봤는데. 좋아했는데. 너무 좋아했는데. 일단은 뭐 노래도 외워요 저는. 나 노래는 아니 좀 노래는 못 외우는 사람이 없을 거고. 저도 오히려 나이 들고 나서 재밌게 봤어요. 당시 땐 별로 재미없게 봤어요. 저는 볼 때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초반은 좀 루즈했는데 엔딩으로 갈수록 그 막 비밀 밝혀지고 네. 너무 재밌는 거야. 몰입되잖아요. 그 꽃갈고 애들이랑 싸우잖아요. 아마 난 나디아 때문에 SF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나디아가 이제 그 한국에서 방영하고 그 뒤에 그 에반게리온 같은 게 이제 인기를 좀 끌고 이제 국내에서 재방영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MBC에서 큰 맘 먹고 다시 이제 나디아 틀었는데 폭망했죠. 시청률이 안 나와요. 덕후들만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덕후들이 매일 썼구나. 네. 예, 그리고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로 돈을 벌어서 회생을 하자. 이제 나름 또 하고 싶은 작품들을 막 했었어요. 근데 이거 다 폭망하고 이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실패하나 봐 애들은. 그리고 이제 그 왕립 후주군 후속작도 만들려다 하다 자본이 딸려서 기각되고요. 그 뒤에 이제 돈 벌려고 만든 작품이 전설의 시작 에반게리온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수익금으로 에반게리온 수익금으로 가이낙스는 모든 빚더미에서 해방이 되고. 아니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역시 인생은 한 방인 한 것 방에 같아요. 한 방. 예. 상업적으로 만든 애니라는 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에반게리온이? 그 에반게리온만큼 불친절한 애니메이션도 없었거든요. 아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왜요? 초반에야 재밌었죠. 네. 뒤로 가면 갈수록 불친절해. 나중에는 애들이 돈 맛을 봐서 그런지.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안 알려줌 이 느낌이 불친절해야지 계속 뜯어먹을 수 있거든. 계속해서 후속작도 나오고 설명서, 해설서 뭐 이러면서 줄줄이 나올 수 있는 난 더 상업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도 있어요. 그게 되게 사실은. 놀라워요. 그게 상업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럴 수 대단한 있겠네.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좀 불친절해요. 항상 그쵸. 나디아도 불친절했거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줄줄이 이제 명작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그쵸. 프리크리, 토블로레라 2, 네. 그다음 천원돌파 그랜라간 그랜라간. 등등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은 제작비는 진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뱅크신도 많고. 구도하면 네. 배경 거의 다 복붙하잖아요. 근데 엄청 잘 만들었어요. 진짜 순정 만화를 그런 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신선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에반게리온보다 이게 더 재밌었어요. 재미 자체로만 보면. 예,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회사 출신들이 나와서 세운 스튜디오들이 또 엄청나게 또 흥행을 하고 있어요. 곤조, 트리거, 스튜디오 카라 등등이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이렇게 이제 생겨진 가이낙스로 인해 에반게리온이 시작됐는데 에반게리온이 결국엔 이 전 세계 오타쿠 문화를 일본 오타쿠 문화를 퍼뜨린 네. 시작점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요
극장판의 실패와 일본 애니메이션 세계 재패의 연관성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가이낙스가 게임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게임은 어떻게 만든 거죠? 아 이게 돈 벌 꿈 가닥이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애니메이터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네. 기획만 하고 아 기획회가 하청을 줬겠죠 마찬가지로. 거기다 돈벌이 수단이 네. 없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한 거야. 막 네. 그 빠찡코 게임도 만들고 뭐 일러스트만 그려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거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하는 와중에 이제 게임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게 수준은 굉장히 안 높은데 잘 팔리는 거야. 약간 인력 사무소 같은 거였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한 거지. 이것저것 다 하는 10% 같이. 뭐 게임을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코딩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아마 뭐 근데 코드 하는 사람 몇 명 영입하면은 짜기 자체는 기획서만 쉽- 대충 만들어 기획을 가지고 메인으로 그랬네요. 하고 네. 아마 코딩하는 애는 쉽게 어. 뭐 데려왔었겠죠. 저도 제가 패밀리 때 재밌게 했던 드래곤볼 Z 시리즈가 그 반다이에서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예, 다 하청줘서 그렇죠. 그때 당시 반다이 반프로트 게임들은 거의 90% 이상 하청이었을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에반게리온 성공부터 이렇게 확 꽃이 폈다고 했는데 네. 그거랑 이제 재패니메이션의 세계 정복이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좀 궁금해요. 일단 에반게리온이 시작이라고 봐야죠. 그게 정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인기였잖아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외국 오타쿠들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는 약간 B급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그 일본에서 사회적 신드롬이 되면서 엄청나게 커지니까 외국 오타쿠들도 이게 그렇게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괜찮아. 그럼 그래서 다른 것도 좀 더 볼까 하면서 이제 막 하기 그렇죠. 시작하면서 나디아가 그때 네. 발굴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연쇄적으로 발굴이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 얘들은 미야자키밖에 몰랐어. 그런데 그런 애들이 약간 이제 그런 막 오타쿠스러운 작품들에게도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그 드래곤볼만 팔리던 그 일본 만화 시장이 이제 뭐 원피스니 뭐니 하면서 다 팔리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견인한 게 에반게리온이라는 걸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왕립 우주군의 실패하고는 또 이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근데 이제 않네요, 약간 가이낙스라는 회사가 없었으면은 사실 안노 히데아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울트라맨 뭐 오마주 작품이나 만들면서 늙어 죽었을 것 같은데 이 애니메이션을 계속 만들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가이낙스가 유지돼야 되는 이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놈의 에반게리온 때문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일본의 전신주 컷들. 네. 전신주 막 전기줄 컷 나오면서 네. 독백 나오는 장면들. 그게 여기저기 애니에서 자꾸 그러니까 보여요. 하늘 엄청 맑고 더운데 매미 울고 거기서 독백해. 그거 엄청 많이 나와. 진짜 엄청난 큰 이제- 파급력은 있었어. 에반게리온. 제작비를 아끼기 위한 네. 컷이라고 봅니다. 성우만 갈아 넣는 거지. 그리고 그냥. 좀 심각하게 하려면 로버트가 울어야 돼. 우와. 우와. 로봇도 많이 울고.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이후로는 이제 좀 약간 실사화 같은 것들을 막 애니에다가 집어넣기도 했잖아요.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에 나왔던 그런 기법들 뭐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꼭 굳이 그 계속 유지해오던 작화에 따르지 않고 다른 기법들이 막 중간중간 들어가는 저는 가이낙스 최고 매력은 그 역동적인 액션씬. 정말 좋았어요. 약간 과장된 그 액션씬들이 너무 연출이 좋아요. 맞아요. 네, 저 점수 매기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이 의외성이라는 부분은 근데 어쨌든 그거잖아요.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애니메이션을 퍼뜨린 거니까 그 의외성이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3점 드리겠고요. 이제 파급력은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는 진짜 인정할 만합니다. 5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의외성은 저도 3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파급력은 역시 저건 5점이죠. 네, 저는 5점 맞다고 봅니다. 실크로드보다 나 이게 더 파워이 작은 것 같아. 그건 그렇지만 이건 직접적이잖아. 왜냐하면 정말 딱 걔네가 다이렉트하니까.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덕보도 차트니까. 그러니까요. 실크로드 그게 뭐가 네, 중요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실크로드 없었으면 일본 애니메이션도 없다 이 정도로. 실크로드 일본 연결 안 돼 있어 괜찮아. 섬이구나. 저도 그 의외성에서는 뭐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애니메이션 만든 만든 거니까 거니까. 맞아. 뭐 딱히. 높은 점수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3점 드리고요. 하지만 파급력은 이거 대단하죠. 우승감. 5점입니다. 우승 확정인데 아 이거. 이거 덕후들 진짜 웃긴다. 시크로드보다 아니, 파급력이 더 아직 엄청나. 다크호스 짬뽕이 있어. 네, 네. 저희 다크호스 수북님의 짬뽕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올해- 인기 없는 방송 이제 들어갑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네. 배가 이제 고파질 때가 됐죠. 네. 저는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나비 효과를 좀 찾아봤는데요. 바로 우리의 외식 문화에 관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에는 외식 문화라는 게 거의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도시화도 덜 됐고 경제력도 부족해서 밥은 거의 집에서 해 먹었죠. 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할 만한 이른바 대중 음식점이라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 건국 얘기하시는 거 대한민국 건국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건국절 지지하시나요? 태극기. 저는 아 맞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아 웃어버렸다. 씨. 저는 철권도 화랑으로 합니다. 화랑으로 하는데 그 빨간색 입혀놓고요. 레드 스프. 복장 커스터마이즈 하는 게 복장도 있거든요. 군인 복장 입혀놓고 등에다 총을 메고 있더니 그 총을 쏴 나한테. 그 싸줘요? 쏴지더라고. 또 가드 블룩이야 미친. 나 깜짝 진짜? 놀랐네. 깜짝 놀랐네 진짜. 그 복장이 군인 복장하고 또 다른 복장이 있는데 그 태권도 도복 복장인데 그거는 이제 태극기가 가슴에 새겨져 있거든요. 예. 그거 하고 싶어서 들고 나온 거 아니죠? 아니에요. 건국절 얘기하고 싶어서 예, 들고 다시 나온 거 아니죠? 그 대중 음식점으로 돌아와서 대중 음식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네. 한국에 거주하던 화교들이 외국인이란 신분적 한계와 폐쇄적 국가 정책에 맞물려서 요식업으로 대개 진출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중국집의 시작입니다. 이후 중화요리 전문점은 한국 외식 문화의 대표로 자리 잡으면서 현재까지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는 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외식이었어요. 그죠. 뭐 짜장면 같은 경우는 뭐 졸업식이나 먹을 수 있는 그죠. 특별한 좋은 날엔 음식이었습니다. 짜장면 탕수육 먹고. 예, 그렇죠. 예. G.O.D의 어머니께도 나오는 음식이 짜장면이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오늘 이거예요? 아니죠 아직.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또 질문을 줘 네. 우리한테? 대답하지 말던가 그러면. 알겠어요. 예. 중국집을 대표하는 요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짜장면과 짬뽕을 떠올릴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짬뽕은 이제 뭐 짬뽕 전문 프랜차이즈가 있을 정도로 중국 음식점의 대표 메뉴죠. 그러게 짜장 전문 프랜차이즈가 없어.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30년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때 중국집의 대표 메뉴는 짜장면과 우동이었고 맞아 우동이었어. 대부분 뭐 짜장면 아니면 우동을 먹었어요. 시키면은. 그 당시 메뉴판을 뭐 봐도 제일 앞에 짜장면, 바로 그 다음에 우동이 있었어요. 우동은 일본 요리 아니에요? 이름상? 아니에요. 우동도 기원은 중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뭐 어떤 그 무슨 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음차가 돼가지고 일본에서 우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일본 음식들이 뭐 외국에서 가지고 자기들 나름으로 만든 게 되게 많잖아요. 돈가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짬뽕은 이제 그보다 몇 칸이나 뒤에 그 메뉴판에 있었는데 지금의 뭐 울면처럼 자주 시키는 메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1990년대 방영된 어떤 개그 프로그램으로 인해 짬뽕의 위상은 짜장면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1990년 한국은 삼저호왕의 비호 아래 단군 이래 가장 풍족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외식으로 돼지갈비와 삼겹살을 즐기고 아 맞아요. 네. 어릴 때 돼지갈비 많이 먹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개인이 차를 소유하는 것이 유행이 된 마이카 맞아요. 시대. 음. 하지만 문화생활은 여전히 TV 시청밖에 없어서 TV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던 시대에 KBS 개그 프로그램 유머 1번지에 나온 유행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짜장면은 정말 싫어. 난 짬뽕. 저거 하려고 왔어. 영어 하려고 저거 하려고 들어갔구나. 민망하시죠? 아 이거는 그 화면으로 좀 대체를 해야 되겠다. 아이 그럼 우리 짬뽕 먹고 하자. 훗날 맹구로 개그계의 전설이 된 이창훈 씨가 열연한 달룡이의 유행어인데요. 뭐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달룡이는 목욕탕에서 일하는 새신사인데 그 뭐 선배가 야 우리 짜장면을 시켜 먹자라고 하면 위에 유행어를 하는데
이 말은 매회 약간의 이제 변형을 거치면서 주구장창 반복이 돼요. 짬뽕. 상황은 달라도 잘 달룡의 짬뽕성에는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당시 이창훈의 이 독특한 캐릭터와 함께 위의 유행어는 인기가 대폭발하여 너도 나도 난 짬뽕을 말하고 다녔죠. 그리고 이건 이제 실제 그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짜장면 먹던 사람들이 짬뽕을 먹기 시작했고 이후 비슷한 포지션, 그러니까 이제 면발의 국물이죠. 인 우동을 완전히 밀어내고 중국집의 대표 메뉴가 됩니다. 야 이거 좀 되게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거는 마치 그 이제 며칠 전 방영됐던 그 알쓸신잡에서 나왔던 꼬막 벌교꼬막이 유명해진 이유와 비슷하네요. 이게 벌교꼬막도 벌교는 꼬막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 벌교꼬막이 유명하냐? 태백산맥에 나온대요. 그게 벌교꼬막이 유명하다고. 벌교 꼬막이 다른 꼬막보다 특별히 더 뭐 영양이 많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그렇다고 것들이 하네. 많죠. 특히 음식 같은 류에 보면은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죠? 아뭐 재밌네요, 진짜. 그래서 맛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 뭐 어디죠? 저기 사드 참외 같은 것들도 있고. 장어도 그렇대요. 네. 네. 그 장어는 왜요? 장어는 어디가 지금 유명해요? 풍천? 풍천 뭐 이런 게 유명한데 네. 지금 어떤 시기냐면 저도 그 알쓸신잡 네. 에서 봤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장어는 지금 모든 그 장어가 이제 회유성 그거잖아요. 어종이잖아요. 그래서 알을 낳고 알들이 태어나서 이제 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목에서 새끼 치어들을 다 잡아서 그걸 팔아서 그렇죠. 키운 데가 그 원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중국에서 가면 중국산 장어고 네. 한국에서 가면 한국산 장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영덕하면 대게 얘기하잖아요. 영덕에서 대게가 잡힌 시기가 겨울이거든요. 그때가 시즌인데 그 전에 그 대게들이 다 러시아 쪽에 있어요. 이게 오츠크에 그게 같은데 내려오는 거거든요. 내려오는 거잖아요. 러시아에서 잡으면 러시아산, 겨울 돼서 영덕에서 잡으면 영덕 대게가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조기를 이제 제사용 조기를 사러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시장 이제 판매하는 아주머니한테 이 조기가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죠. 조기야 어차피 서해에서 나는 건데 중국 배에서 잡으면 중국산이고 한국 배가 잡으면 한국산이라고. 이게 진짜 그런 거랑 똑같죠. 우리나라 아니 근해에서 잡히는 게 아니면 다를 네. 수 있겠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종자 이렇게 데려와서 키우고 하는데 국내에서 2달 이상 키우면 2달인가 3달 이상 키우면 그러면은 국산이 된대요. 이게 네. 어쨌든 이제 이 지역 그러니까 뭐 어떤 특별한 음식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계기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 나올 수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유행이란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유행, 네. 그렇죠. 이게 옛날엔 특히 심했죠. 옛날에는 그 유행이 퍼지는 그 전파되는 군형이 조그만한 뭐 몇 군데 없었으니까 지금하고는 틀리니까. 근데 이제 요게 좀 특별한 이유는 이제 요새 유행하는 음식이 전파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약간 설명 듣고 있으면은 꼭 20세기 소년 생각났어요. 나는 그 TV 앞에 모여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예, 저도 이 유머 1번지를 보통 목욕탕에서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목욕탕 가면은 개그 프로그램을 많이 그 틀어놓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그 목욕탕을 되게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집에서 목욕을 잘 안 네, 하니까. 네. 그렇죠. 갑자기 왜 목욕탕 얘기를 하지? 아니 목욕탕. 목욕탕 얘기하니까. 우리 옛날 생각나서 어쨌든 저는 그 의외성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뭐한 4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파급력은 3.5점 드리겠습니다. 아 왜요? 네? 지금 짬뽕 몇 그릇 드셨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예. 뭐 좀 먹긴 먹었죠.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이게 큰 영향을 저도 미쳤는지. 이걸 네. 설명을 드릴게요. 강요하지 마시고요. 저도 의외성은 이거는 5점 드릴게요. 오.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파급력은 저건 3점 줄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짬뽕이 물론 나중에 유명해지니까 우리 입맛에 맞춰서 계속 바뀌어 왔겠지만 맞아요. 네. 이게 짬뽕이 저렇게 유행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현재 식성만 봐도 맞아요. 우동으로는 못 버텨요. 어, 결국엔 매워야 짬뽕으로 돼. 갔을 어, 거예요. 빨개. 예. 해야 요새 돼. 음식 진짜 맵잖아요. 네. 아니 근데 매운 우동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아니 매운 우동은 이제 저도 그리고 짬뽕이 네. 되게 지금 베리에이션이 다양한 게 하얀 국물 굴짬뽕 있죠, 나가사키 짬뽕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맹구가 그 이창훈 씨가 얘기했던 난 짬뽕 했을 때 그 짬뽕은 아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뭐 네. 나중에 나온 그 결국에 음식이 전부 다 매워지기 시작하는 건데 매운 우동하고 그 매운 짬뽕 맑은 국물 짬뽕하고는 솔직히 큰 차이 없어요. 보면 맞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네. 그
우동을 밀어내고 네. 짬뽕이 중국집의 대표 음식이 된 거는 네. 네. 이 유행어가 되게 컸다라는 우리 끝나고 말을. 짬뽕 먹을까요? 그럴까 봐. 저기 짜장면하고 탕수육이랑 이 순간에 먹어야겠다. 누가 돼지국밥 링크를 막 시켜가지고 거기 문 닫아서 아, 나 얼마 전에 부산 점수. 출장 갔다 와서 먹었어. 점수. 예, 저 같은 경우도 의외성은 이런 일이 있었나? 진짜? 저는, 예, 전혀 몰랐어요. 예, 좀 놀라서 저는 4.5점 드렸고요. 그다음에 파급력은 저도 약간 햇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우동은 우리나라 취향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연적으로 네. 치고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저도. 근데 그 계기를 만들었다는 게 계기는 아, 그렇죠. 만들었다는 그래서 건 의외성에 안 대한- 그랬으면 2점 줄 어. 텐데 4점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짬뽕이냐 아니면 가이낙스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대결인 것 와. 같은데 지금. 야 앞에 그렇게 큰 이럴 수가. 역사적 얘기들 하고 있어. 아 점수 좀 짜게 줄 걸. 동점입니다. 와 무슨 짬뽕이 예. 지금. 짬뽕이랑 아, 근데- 가이락스랑 실크로드가 23점이야. 그리고 짬뽕이랑 왕리부주군이 24점. 1점 1점 차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점 차이도 히틀러는 그냥 제끼자. 아 네. 이제 17.5점입니다. 예. 논리에서 졌어. 이건 자기가 셀프 디스를 셀프로 하고 아이고, 들어왔는데 그럼 그러니까는 뭐. 어쩔 수 없죠. 엄청난 어쩔 수 연관이 없었어. 있다고 얘기했었어야지. 이게 네. 미대 실패를 안 했으면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햇님은 꼴찌가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아 그거보다는 아니, 어설프게 2, 3등 하느니 네, 그쵸. 꼴찌 하는 게 확실하게. 확실히 이펙트가 아니 제가 대본을 남으니까. 쓰다 보니까 이거를 포장해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다. 근데 어. 이거 전에 막 준비하던 거 제가 있었잖아. 원래 이번에 박근혜 씨의 나비 효과 하려다가 네. 너무 설명충이 될 것 같아서 마모루 나가노의 그 5스타 스토리 디자인이 왜 엉망진창이 됐는지를 하다가 그래도 역사 주제인데 역사 주제 하자 하고 제가 역사 쪽은 좀 약하니까 그럼 우리 둘이 되게 미안해지잖아. 수봉님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망할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둘이서 1등하고. 주제를 히틀러로 딱 정해놓고 딱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때 우리 디프리하면서 주제 정할 때는 역사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음식하고 가이락스 나올 줄 몰랐지. 제가 한 게 역사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 가이낙스 덕보드 차트 최고 올리는 역사 아니냐? 우리가 역사하면 자꾸 무슨 몇 대 왕 하고 그런 것만 떠올리는 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음식에 대한 것도. 요거는 이제 문화사 쪽에 식문화사는 가까운 거죠. 지금 순위가 안 정해져서 수북님이 계속 어필하고 계신데 전 가이낙스 쪽이 더 1등에 예. 적합하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짬뽕이 왜 공동 1등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아 이런 게 어딨어. 점수 똑같이 줘놓고. 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것도 나비 효과네요. 그래, 나비 효과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의 죄송해요. 작은 허튼 입놀림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네. 그러니까 너무 와. 후하게 줬어 막판에. 근데 나는 짬뽕 이 부분이 좀 놀랍긴 했어요. 나도 이거 의외성은 다 좋게 높게 줬어요 엄청. 왕이 귀환하려고 했는데 이거 마지막에 이런 게 왕이 어딨어.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동점이면은 당연히 가이낙스 쪽에 손을 들어주겠다. 역시 네. 독보드 차트야. 그렇죠. 자 1등은 그럼 가이낙스. 축하드립니다. 제가 요즘 계속 1등 하는데 엄청 씁쓸하네요. 다들 예. 이 수많은 역사적인 진실들 속에서 네. 덕스러운 주제들만 꼽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행태에 제가 아주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근데 실망입니다. 사실 이게 4명 다 우리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근혜 건 이번 사건 가져온 거를 가지고 나왔으면 분명 1등을 했을 거예요. 100% 1등이죠. 네.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 도박하다가 걸린 것 때문에 대통령까지 탄핵까지 넘어갔으니까. 그 민주주의가 다시 획득이 그러니까. 됐죠. 근데 우리가 이게 다들 겁낸 게 설명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네. 재미없을까봐 안 했지만. 그렇죠. 너무 복잡하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듣는 게 힘들 거예요. 이거. 맞아 네. 맞아. 힘들 이런 거야. 건 듣기 힘들어요. 진짜. 이게 아무리 간략하게 해보려고 해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복잡해. 네, 진짜 복잡해요. 어. 최대한 간략하게 봤더니 도박하다 걸려서 얘를 까다 보니까 이놈 저놈 막 걸려 나오다가 조선일보에서 우병우 걸고 넘어지려고 막 까면서 이것도 쭉 나오고. 듣기 힘들다 진짜. 힘들다. 힘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소감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죠. 예. 저는 역사 소재를 들고 나오려고 하다가 네.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현듯이 이제 찾다 보니 나와서 가이낙스를 물고 왔는데 뭐 예상치 못하게 1등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거 준비하면서 옛날 개그 프로그램도 한번 봤거든요. 네. 진짜 지금 보면 못 볼 정도로 재미없는데 아예 이창훈 씨는 정말 진짜
레벨이 달라요. 지금 봐도 재밌어요. 네. 그래요? 네. 맹구도 그렇고. 좀 취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도 재미없었거든요. 저는 수북님은 정말 진정한 옛날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 술을 마시면 언제나 생각나죠. 그리고 저는 뭐 이번에 역사 얘기도 재밌었어요. 실크로드 얘기도 하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역사에 일어난 현상 갖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시각이 다른 건. 네, 이거 나중에 뭐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기 대전 이런 거 있잖아요. 뭐랑 붙으면 뭐가 재밌는 막 이런 것들. 누구 군대랑 누구 군대 이런 거. 결국 너희들 결국에는 또 이상한 로봇 들고 올 거야. 아니야. 그게 최강 동물 얘기 꼭 기결은 그거다. 전투 코알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자, 저는 원래는 이제 이 편이 이 본격 역사 방송이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좀 참 제 입장에서는 네, 참담하시죠. 참 나쁜 방송이다. 저희 방송 방향성이 원래 이런 거 아니었나 아,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인류학을 전공하신 라사님, 인류학 맞죠? 예. 인류학을 전공하신 라사님 보십시오. 인류가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인류가 원래 이런 거라고. 진화가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다음번에는 본격적으로 역사만 얘기하는 그런 방송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할 테니까요. 삼국지 진짜 삼국지 좀 그만해라 이제 진짜. 한 번밖에 안 했거든. 할 테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